예, 안녕하십니까. 심령점열 강의 계속 이어서 합니다. 명당이라는 것은 무가보입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라는 뜻이죠. 부자가 명당을 쳐줄 때는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되죠. 사례를 적게 받은 직관도 못난 직관이고, 또 돈이 많이 있으면서도 사례를 적게 한 사람의 직관은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묘를 써준 직관의 조상을 만날까 항상 가슴 졸이고 살게 된다고 그래요. 서육 읽어보면 그 마지막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 란 말이 불가공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돈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전부 다 제 앞에서 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돈이 없다고 그래요. 이상해요. 제가 잘 아는 시인입니다. 안도현. 멋지죠? 안도현 시 중에 저는 이 시가 제일 좋더라고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의미가 있는 시입니다요. 입수가 암석으로 돼 있으면 영향이 크고 아주 좋죠. 당연하죠. 혈장에 토질이 사력층이 있어요. 사력. 이게 모래사자에다 이게 자갈력 역자예요. 이렇게 된 땅에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지기도 없고 또 이 사력층으로 된 데는 빗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력층을 만났어도 깊이 파보면 토질이 좋을 수 있으니까 쉽게 포기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네요. 가끔 가다가 사망 시기와 이장 시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망 시기에 그 자리에다가 묘를 쓴 걸로 생각해가지고 현공으로 감정하는데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비성년도를 세운 연도가 하고 용사 시기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용사를 하고 나중에 경제적 여유가 있다든지 또는 비석의 세기를 내용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묘를 쓰고 비석을 세운 연도가 뭐 1, 2년이 아니라 1, 20년 또는 뭐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세운 경우가 있어요. 이러니까 이걸 우리 현공법으로 계산할 때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요. 양택에서 전법은 좀 어려운 건데, 전법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용맥이 이렇게 와요. 용맥이 다시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용맥이 이렇게 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법인데 혈장이 안 돼 있어요. 그 용맥은 계속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렸을 경우에요. 끝나버렸을 경우 요때 여기에 자리가 없으면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결혈이 된 것을 전법이라고 그래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예요. 자리에 없는 경우에 내려와서 붙을 점자죠. 붙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런 경우 음택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양택에서는 전법으로 된 곳의 용맥 흐름을 잘 보면 아주 쉽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것이 좀 앞에서 보면 여기에서 좀 여기서 이렇게 좀 퍼져서 이렇게 내려온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좌우측 중 한쪽으로 용맥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그었죠. 이것이 말하자면 없는 상태죠. 이걸 이렇게 지워버릴까요?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서 볼 때 왼쪽으로 내려오거나 오른쪽으로 내려오거나 그것을 요 부분을 잘 보면은 용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류가 유진호 생가타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시면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법이 양택에서 오히려 많이 활용된다는 거예요. 순전이 있기는 있지만은 어느 한 방이 순정이 잘 되어 있기는 있어요. 잘 되어 있기는 있지만 어느 한 방위로 맥이 설기가 된 경우는 그 설기가 된 방위의 산성을 비교적 좋지 않게 낮게 그렸는데 비교적 좋지 않게 감정합니다요. 그러니까 요걸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묘가 있으면 이 혈장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한쪽으로 슬그머니 이렇게 좀 이렇게 용맥이 슬그머니 내려가요. 좀 퍼져가지고 내려가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요 부분을 마무리를 못 해주죠. 근데 여기에 있는 현공풍수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8운의 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사자다 이거요. 사자다. 그러면 8운의 사자는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사자를 안 좋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에요. 귀성. 귀성은 아까 그 행룡에는 귀성이 있으면 좋다고 그랬죠. 근데 이 귀성은 귀성을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행룡으로 내려왔을 경우요. 이런 식으로 내려왔으면은 얘가 혈이면은 귀성은 요 뒤에 붙어 있는 건 귀성이죠. 그리고 다른 산이든 어떤 산이든요. 뒤에 또 말하자면은 배경으로 뒷배경에 요 산이 말하자면 낙산이죠. 그러지만은 이 낙산보다도 귀성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제가 이야기지만요.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귀성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요. 다음은 이것도 그 아까 했던 이야기요. 사진 촬영과 메모에 너무 그 신경 쓰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갈 때는 등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풍수에서는 이게 답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설신부에 뭐라고 했냐면 유심사고 완보중등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유심사고 완보중등. 마음을 두고 사방을 돌아보며 느린 검으로 천천히 올라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등산 오고 우리 풍수에서 답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남향이 좋다고 그러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24방이 어디든지 좋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겸에는 육지는 필수라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아주 그 와겸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혈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요 윗부분이 이렇게 말하자면 살점처럼 육질한 건 살점이죠. 그렇게 요 부분이 있어야지 와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비유하자면 우리 손톱에 바늘처럼 생긴 거 있죠.
반월처럼 되어 있어야지 건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월에 해당된 것이 육지입니다. 그래서 꼭 예, 육지가 있어야지 완화 겸이 제대로 된다 이야기입니다요. 온 인부를 쓸 때는 이게 그 동네 인부를 쓰면은 이게 뭐 도움이 안 됩니다. 인부도 전문 인부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일도 제대로 하고요. 뭐 돈 아끼기 위해서 뭐 친척이네 동네 사람 인부로 써서 말만 많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일을 방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리지장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자다 신발리자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정, 과거에 뭐 전쟁 중이랄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유골이 없는 경우에는 고인이 평소에 즐겨 입던 의복이나 신발 등의 유품으로 장사를 지내는 방법인데 이것도 동기가문이 됩니다. 인자수지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꼭 여기에 나온 의리지장의 의복이나 신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평소에 쓰던 뭐 안경이랄지 항상 몸에 지녔던 뭐 시계랄지 반지랄지 또는 의치 있죠. 뭐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좋죠. 다음에요. 혈장과 묘역의 차이. 보통 혈장의 범위를 묘역에 심어놓은 잔디를 경계로 해서 보면 실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잔디가 그 혈장의 범위가 아닐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잔디하고 일반 프로고 경계가 되니까 잔디가 잔디 심어놓은 데만 혈장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요. 초급 실력자로 대명당 잡다 보면 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명당에 대해 전설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전설은 전설이고 현장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 풍수는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뭐 전설의 어쩐네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존의 명당기를 보면은 거기에 그냥 의존해 가지고 명당이네 아니네 이런 그 기록들이 많은데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이 내가 실력이 좋으면 뭐 남껏 컨닝할 필요가 없죠.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요. 혈의 주변에 설기가 되지 않도록 갈무리만 잡고 특히 수구만 좋더라도 밥 먹고 사는 지장이 없습니다요. 그런 걸 갖다가 밥풀떼기 명당이라고 그러네요. 큰 산 밑에 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강을 끼고 있어야지 역시 이 대부가 납니다요. 동티 난다고 그랬죠. 동티. 요것은 우리 현공풍수에서 이게 동토 땅을 움직인다 해서 이 동티란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그 뭘 움직이면 활성화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상황방과 쇠사방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상황방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움직여주면 오히려 더 길상가길이 되는데 예를 들어 8운에 8, 9일이 아닌 향성이 움직이면 오히려 더 흉하다고 볼 수가 있죠. 수구를 볼 때 꼭 물이 있어야만이 수구가 된 건 아닙니다요. 물이 없어도 물이 조금 흘러도 수구로 봅니다. 수구로는 물뿐만 아니라
바람도 지나가는 곳이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요. 예, 용은 여기서 이제 그 내룡을 이야기죠. 예. 내룡의 행과지. 내룡이 행하면 그냥 용이고 멈추면 혈이다 이거요. 이게 지난 시간 얼마 전에 이야기했었죠. 청랑호 유명한 책이죠. 예, 거기에도 뭘 알아야 되냐면 용신의 행과 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행이라는 것은 내룡이고 그리고 지라는 것은 혈이죠. 그래서 가다가 멈추면 그 자리가 혈입니다요. 우리가 학술 그러는데 이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은 의리역에 해당되고 체고, 상수역은 용이고 술에 해당되죠. 근데 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풍수지리에서는 오히려 학 못지않게 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이라는 것은 술을 위한 학이 돼야 됩니다. 학이 학을 위한 학이 되면 그건 죽은 학문입니다. 근데 특히 그 학계에 있는 분들이 학을 중요하게 하고 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요. 내룡과 혈 이게 뭐 항상 중요한데 또 비유를 했네요. 내룡은 활지를 팔로 잡아당기는 동작이라면 이제 그 끝까지 잡아당겼으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활지를 탁 놓는 동작과 같은 이치다 이거요. 그래서 혈은 활지를 움직이지 않고 않는 상태, 이 정이죠. 그런 상태에서 부동 상태에서 가만히 활지를 놓는 동작과 같은 이치가 바로 혈이고 활지를 뒤로 잡아당긴 건 내룡에 해당된다 이야기죠. 이때 요 그 활지를 숨도 쉬지 않고 화살을 잡아당겨서 멈춘 상태가 바로 혈이라는 이야기입니다요. 그러면 이 내룡도 중요하지만 역시 이 활지를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멈춘 상태에서 활지를 놓는 동작 이게 바로 혈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요. 부력과 변역이 있죠. 변역이 있고요. 부력은 변하지 않는 것, 변역은 변하는 것. 주로 이제 시간의 변화를 의미죠. 요게 변역의 이치가 바로 현공풍수죠. 용장혈졸이란 말이요. 요것은 용은 뭐 천리행용이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여기서 졸이란 말은 못생기고 혈이 아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졸이란 것은 좀 언뜻 숨어버려 가지고 쉽게 찾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졸입니다요. 용장혈졸이란 말이 많이 쓰이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읽어보시고요. 인형찰기입니다. 청량경이란 경이 있죠. 인형찰기. 형으로 인하여서 지기를 갖다 살핀다. 그러니까 땅의 모양으로 인해서 기를 살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눈으로 그걸 형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에 방법이 또 혀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은 눈으로 혀를 찾는 것이지 다른 뭐 기구를 통해서 혀를 찾지 말으라 그런 내용입니다요. 명과 운이 있죠. 명과 운이요. 명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다는 의미고요. 운이라는 것은 운자가 뭐 그 운동한다 할 때 운자니까 움직인다는 뜻이죠. 요것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길이 흉으로 또는 흉이 길로 변할 수 있다 이겁니다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는 이게 명이 되고 풍수는 좀 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서에 탈신공 개천명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풍수를 통해서
하늘에서 주어진 명까지 바꿔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풍수가 대단한 학문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을 쓰는데, 장대웅 선생의 제자인 강요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 종사수필에서 인력승천이란 말을 썼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늘을 이긴다. 아니, 대단한 학문이죠. 다음은 납기와 승기가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양태계에서는 주로 사수는 납기입니다. 이것은 납기는 그러니까 수평적 개념이고요. 음택에는 주로 지중해 생기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직 개념이죠. 그래서 승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음택의 영향이 더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납기는 수평이니까 혈에서부터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음택에서는 지중해 유행되는 살아있는 기운이 밑에서 바로 직접 올라오니까 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요. 박환이라는 것은 거친 것이 말하자면 순화된 내용이죠. 박환을 하면 노령이고, 박환을 눈용이고, 눈이란 건 어릴 눈자입니다. 새싹, 식물로 말하면 새싹에 해당된 말이죠. 근데 박환을 하지 못하면은 말하자면 이게 노자는 거칠다는 뜻입니다.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수구는 어떻게 생겼냐? 이거 유명한 말이죠. 이거 설신부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수구인즉 그것이 긴밀해야 좋다. 좁아야지 좋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되냐면 호로병목처럼 돼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호로병목처럼 수구가 좁아야 좋다. 그런 뜻입니다. 용해는 마디. 한자로는 절이죠. 있어야지 영향이 크다. 그 이치는 대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는 마디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용해도 일종의 마디절이 있으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이란 것은 이제 꺾인 것도 절로도 보고, 암석에서 암석으로 연결된 것도 이 마디로 볼 수가 있죠. 이건 그 혈과 사수 이런 걸 그 의자에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내룡은 등바디에 비유가 되고, 청룡백호는 팔걸이에 해당되고, 앞에 있는 안선은 발걸이에 해당되고, 또 혈은 어떻게 돼요? 말하자면 엉덩이를 깔고 하는 자리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자리가 없으면 안 되죠. 일단은. 물론 그래서 그러면 자리 다음에는 내 등바디가 있는 의자가 편리겠죠. 그 다음에 더 편리려면 청룡백호가 있으면은 팔을 걸칠 수 있으니까 더 편하고요. 또 발걸이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자면은 역시 혈이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세상 이치는 전부 다 일맥상통하다 그러죠. 고양은 부생이고 도금은 부상하다. 그래서 음양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고양 양으로만 돼 있어도 안 되고, 도금 음으로만 돼 있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음양이 잘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요. 또 설신부에 좋은 내용들이 뭐냐면 중산이 폭주자. 그랬을 때는 부기하다. 여러 산이 감싸면 좋다는 내용입니다요. 요것은 평지룡에서는 물이 중요하죠. 그래서 물 아끼기를 피처럼 아끼고, 산지룡에서는 바람 피하기를 도적 피하듯이 바람을 피해야 된다. 산지룡에는 그러니까 이거 평지룡에는 득수가 중요하고, 산지룡에는 장풍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수전연문은 아까 했네요. 발복이 유장하라는 정이란 건 반드시 그러죠. 반드시 수전연무로 돼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물의 화복은 즉시 나타나고 산의 음은 더디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물은 움직이기 때문에 좀 그럽니다. 그리고 또 물이 혈에서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도는
짧은 시간에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사람은 공부하는 기간 등이 있기 때문에 더디게 나죠. 이거는 명심보감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써봤습니다요. 이것도 주역개사전에 근치 대신 원치 재물, 가까이에서 내 몸에서 취하고 그랬네요. 요것은 취한단 말은 어떤 취해서 말하자면 어떤 그 경물치지, 어떤 걸 이해를 잘한다는 이야기, 그런 취지입니다요. 용과 체와 용의 차이. 형기풍수는 형체와 기세, 즉 모양에 따른 적용으로 물리학으로 말하자면은 형기 중에서 사는 체중의 최고 위치 에너지입니다. 가만히 있기 때문에. 수는 체중의 용이면서 운동 에너지에 속해요. 그래서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 물이라면 그 물의 영향력은 적어집니다. 그런다고 너무 빨리 흐르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혈압에 저수지에 물이 있다 이거요. 그 물은 조금 강물에 비해서 그 정도를 좀 낮게 이렇게 평가합니다요. 형기풍순과 형세풍순과 그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형세라고 하는 것은 형기를 이주로 온다는 의미고, 형기라는 말은 이기와 상호 간에 보완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쩔 때는 형기 이렇게 됐을 경우요, 이것은 형기 이기 이렇게 해석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형기풍수를 이주로 하는 풍수고서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형기는 체가 되고 본이 된다 이거 제일 중요하다 이거. 이기는 용이 되며 다음 차자죠. 두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태기일은 말지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기를 비중을 좀 적게 두는데, 그렇다고 이 태기일 또는 이기풍수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요. 그럼 태기일을 하면 뭐가 좋냐? 나쁜 것이 좋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태기를 잘했다고 해서요. 여기서 일자는 또 그 해일자죠, 해일. 그런데 여기 택일이라고 해서 어떤 하루를 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요. 택일의 일이라는 건, 요 일이라는 것은 연월 일시 다 포함됩니다요. 그래서 택일을 잘하면 발복이 강하고 빠르게 온다는 의미가 있죠. 다음에 용열이 부진하면은 우리 현공풍수에 지음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지 말고 당운 발복으로 끝난다고 봐야 돼요. 음양은 경쟁 관계가 아니고 조화의 관계죠. 이걸 음양을 잘 배합이 돼야죠. 배합이 돼야 되죠. 예를 들자면 그 부부가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조화의 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요. 다음에 안대가 없을 때는 독불장군입니다. 안대가 없으면요. 그래서 안대가 없는데 합국이요. 그랬을 경우는 당운이 지나면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요. 화심혈이죠. 꽃의 수술혈이란 뜻이죠. 중중포, 이 과자입니다. 과자 쌀 과자입니다. 거듭 여러 번 감아 싸가지 쓸 경우에는 그 연꽃 혈로 판단된다 이거요. 이때 혈은 화심, 꽃 수술이죠. 꽃 수술의 혈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수구가 관란하여도 중첩되지 않으면은 쉽게 이루고 쉽게 패한다. 그래서 이게 수의 중요성을 말한 거고요. 산골짜기에 살면 요풍이 가장 들었고, 평양지, 그러니까 이것은 산지룡에서는 바람이 중요하고 평양지에서는 특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설신부에
나온 이야기인데 설신부가 참 좋은 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